반갑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가 있어서 저희가 공연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앤드류 역을 맡은 배우 김종구입니다. 그걸 읽어. 네, 저는 마일로 팀들 역할 맡은 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관객과의 대화는 저 김종구와 정문성 배우 이렇게 둘이 진행을 하는데요. 슬루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저 진심이고요. 네, 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하고 SNS 질문들하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네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연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희 둘이서 편하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씨, 첫 질문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오늘 붙이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서로 상대방 걸 뽑아서 읽어주기로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상대방 거를 찾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최대한 다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자, 앤드류가 대화가 중요하니까. 시끄럽고 잘 들으세요? 앤드류가 후반부에 마일러에 당한 후에 계속 반말하시던데 태아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대사는 왜 존댓말인가요? 저기 완벽하게 졌다 패배감을 인정하니까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죽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요? 관객의 몫인가요? 네, 관객의 몫입니다. 그 배우들이 좀 더 친절하게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기하고 있진 않아요. 네. 죽이로 나가거나 제가 죽으로 나가는 걸 연기하는 게 더 쉬워요. 네. 괜찮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쭉쭉 대답하고 질보다 양으로 신문에는 시끄럽고요. 정동아 배우님은 작은 권총을 사용하시던데 김종구 배우님은 사냥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총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오리 사냥을 하고 사냥한다는 저는 이건 조금 질문이 좀 더 대답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빨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캐릭터를 구축해 나갈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게임에 미치.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고 니도 너 나랑 지금 게임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도 게임. 근데 사냥 자체도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동물들을 죽이는 행위 자체도 이 허영심과 뭐랄까 척하는 사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서 아무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일로를 데리고 노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냥총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당당하던 앤드류가 이막대 형사에게 겁먹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나만 폭풍처럼 질문을 몰아치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네가 빨리 얘기하든지 그럼. 알겠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너 때문에 시간이 2배 됐잖아. 당당하던 앤드류가 이막대 형사한테 겁먹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도 와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원래 원작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플러 경과는 캐릭터 처음에 구축해 나갈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불허의 어떤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이나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인물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상태나 현상을 제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속았다고 제 자신한테는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정문홍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정문홍 배우님 중간에 1인 연극씬 레파토리를 몇 개나 숨겨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막 튀어나온 거는 그 순간 튀어나온 겁니다.
정문성 배우님, 네. 이막 갑자기 문이 열리던 날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처 자세를 잡지 못한 거 말고는 괜찮았는데, 자세를 잡지 못, 이런 이상한 자세로 있었죠? 이게 좀, 네. 앤드류 연기해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예, 뭐, 할아버지 연기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라면? 아, 어. 네네. 아, 네. 가장 좋아하는 대사 있으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다 애정이 가네요. 네. 정문성 배우님께 진짜로 예. 욱진 배우님이 개그에 화가 많이 나세요? 지금 이 말이 나를 또 언짢게 했습니다. 왜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라서. 넌 안 그래요? 너도 뭐 그렇게 재밌는 표현 안 해. 만약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질문이 만약 마일로가 살아서 스위스에 갔다면 행복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마일로가 정말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지가 물어보고 있 이게 그러니까 행복했겠죠. 행복했을 텐데 끝까지 행복했을지 뭐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엄청나게 그 누구보다도 크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마일로를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나 애착이 가는 씬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마지막 씬이겠죠 아마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씬일 텐데 일단 태아와의 어떤 관계나 이 누구냐 마가렛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직접 등장하거나 표현되는 그 장면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안에서 결정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렸었죠. 예. 네.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네. 종구와 문성태와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지요? 넌 나랑 해서 좋겠다 정도입니다. 자, 두 페어만의 디테일이 있나요? 저희만의 디테일이요? 네, 제가 물어봤죠? 디테일. 글쎄요. 연습은 문성이랑 훨씬 많이 했는데 공연은 욱진이랑 더 많이 해가지고 디테일이 섞였어요. 그래서 예전 연습할 때는 디테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연 올리고서는 그래서 특별한 디테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동아랑 할 때랑 얘랑 할 때랑 좀 저는 다르거든요. 이 마음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랑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굵은 선이 조금 유리한 것 같고 동아는 이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재미가 또 동아랑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어가지고 질문을 다 틀린 것 같은데요. 만약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게 된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한 씬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몸싸움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실제로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같이 작품하면서 어색하거나 웃음이 터지지는 않나요? 글쎄요. 뭐, 웃음이 사실 엄청 친하면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웃음이 나온다는 건 조금 어색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별로 안 웃겨요. 네. 막 앞에서 얘가 웃기려고 그러면 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뭐, 친한 친구 없어요? 파이팅? 연습할 때 언제 서로 제일 똑똑해 보였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니에요. 얘가 그런 식의 농담을 하지 말라고. 이런 게 멍청해 보이는 행동이야. 이 종구 솔직히 정말 종구가 제가 데뷔할 때 같은 작품을 했었어요. 같은 작품에 다른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잘 모르겠고 정확하지 않고 뭔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때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데뷔할 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한 거고 저는 조금 더 알았었거든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때 우리가 모르고 막 열심히 했던 거랑 좀 다르지만 알기 때문에 갖는 의문들이나 뭔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둘이서 어떻게 시간이 맞았는지 둘이 연습할 시간이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게 나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구나 라는 거를 사실 십몇 년 만에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고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에요. 이제 네가 조금씩 좋아진다. 넌 없어? 내가 똑똑해. 똑똑해 보였던 순간은 똑똑 보세요. 똑똑. 저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여기서 저기 그 대사할 때 똑똑해 보였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일로의 입장이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뭐 분석에 의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대사가 그런 대사예요. 여기서 싸우기 전에 잠시만 형사님 뭐였지? 저기 경찰 증언할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대사 있잖아요. 거기서 얼굴을 봐야 네. 경찰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거 앞뒤를 바꿔서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다고. 저는 특별히 그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혼돈만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봐. 내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다. 벗어. 하나만 벗게 할 수 있을까요? 바지? 아니 이게 뭐였냐면 얘 대사가 그거예요. 내가 몸싸움 왜 하냐고. 그래야 당신 얼굴 정확히 보지. 그래야 경찰 만나 살 말이 있지. 그러면 내가 설마 이건데 얘는 그 설마를 이걸로 한 거야. 설마 이걸로 한 거야. 설마 그러면은 얘가 얼굴을 못 봤어요. 이걸 하려고 했던 거야. 광대복장이었어요. 이걸 하려고 했던 거지. 얼굴을 못 봤어요. 빼고. 그래서 와 이거라고 했는데 나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경찰? 너 지금 야씨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광대복장하고 있었어요. 이씨 그래서 얼굴을 못 봤어요. 로 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데 얘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거는 너밖에 모를 거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보더라고요.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똑똑해 보였었어요. 왜 돌렸어? 이종구 배우님께 빨간 하이힐이란? 빨간 하이힐이랑 글쎄요. 빨간 하이힐 저기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 무언가? 마일로가 태아 죽이고 왔다고 말한 다음에 저는 태아랑 밤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욱진이는 태아랑 뜨거운 밤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게 다른지. 두 사람의 말이 달라서 나한테 느껴지는 심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뭐 얘가 얘기를 했구나 잤구나 이게 다르게 들려요? 예.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기를 했다와 잤다 차이가 있나요? 저기 잤을 때는 조금 더 큰 패배감을 느끼죠. 저한테는.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또 다른 패배감을 느껴요. 근데 뭐, 앤드류들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은 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고 잤다 어떻게든 잤다 같이 있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특별하게 거기서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속았다. 태아도 살아있고 날 속였다.
태화와 함께 있었다 그거지. 그치, 심지어 태아가 얘랑 있었다. 네, 뭐 잤을까? 몇 번 잤을까?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다른 식의 비슷한 크기의 충격? 뭐, 이 질문하신 분 혹시 누구시죠? 익명으로 다 하는 거죠, 이거? 손대는 사람 없겠죠? 이거 누구 질문이냐고 하면? 매번 공연이 끝나면 소품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만은 부수지 말아야겠다는 소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소품을 거의 안 부셔요. 그럼 네가 부신 건 뭔데? 그건 소모품. 저는 일단 저만 안 부셨으면 좋겠어요. 난 다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무대 감독님이 저 엄청 칭찬해주고 계세요. 진짜로 그 정말로 안 부시고 굉장히 조심하고 심지어 저는 책도 꼽혀 있잖아요. 진짜로 안 부셔. 저 되게 제 물건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때 한번 첫 공할 때 하기 전에 그 무대 감독님이랑 연출부한테 물어봤어요. 무대를 이렇게 막 조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조금 자유롭게 봉인을 좀 해제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 일단 봉인을 해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대로 한번 해줘 봤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안 되겠다고 그냥 최대한 부시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들이 약간 부서지면 위험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병도 그렇고 그래서 막 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다치잖아요. 얘는 상관없지만 제가 다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칠까봐 부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전 소품을 굉장히 아낍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제 질문인데 저는 마가렛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위해 태아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일단 저는 절대 태아랑 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든 뭐 유혹을 했을 수 있지. 그리고 태아가 그 유혹에 잠깐 넘어갔을 수 있어요. 뭐 잤다는 거 말고 이제 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통하는 분위기가 됐다든지 어쨌든 우리 집까지 간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의 그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잘 구슬려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와이프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다. 상대가 나다. 근데 나는 이렇게 허락을 받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는 게 사실은 얘한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돕는 것이 태아가. 그래서 사실은 나는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고 물론 내가 얘한테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앤드류가 마일로한테 1년만 지나면 마가렛한테서 막 질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일로와 마가렛이 떠났다는 가정하에 정말 마일로는 1년 뒤에 마가렛에게 질리게 됐을까요? 네. 이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일로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하는 마일로라는 인물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 도대체 뭐가 좋냐 이 여자가 뭐 이 여자의 돈이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진짜 제가 마일로의 입장이라면 다 좋다고 할 거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걸 연기하는 배우니까 생각해봤을 때 제 어떤 먼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빈부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살아온 환경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자유분방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서 끌려서 사랑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사실 저 사람을 인정하거나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얘는 인정하고 포기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을 거고 사실 나중이 되면 마가렛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가렛도 사실 달라서 좋아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한테 어떤 맞는 조각이 돼버리면 마가렛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가렛이 나쁘냐?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진실이잖아요. 이 사람 10년 뒤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나중에 사랑이 없어지고 얘가 마가렛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어땠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1년 뒤에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행복하기가 힘든 구조죠. 너무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루했니? 끝났니? 만약 내가 앤드류를 했다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정말 널 죽여버렸을 거야. 농담이고 저 같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연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둘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훨씬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이 훨씬 약해 보이고 저 사람이 뭐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아마 조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중점을 뒀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사실 우리가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나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뭔가 완벽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이 어떤 여자를 뺏겼다라는 느낌은 조금 이 사람한테 데미지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이 앤드류라는 사람한테 사실 앤드류를 하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랑은 조금 부족한 사람? 못나니? 이러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일로를 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연습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 마일로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마일로의 성향이랑 저랑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불편해하는 것들이 저는 거의 다 이해가 되고 불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가렛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족보의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왔을 것 같아요. 왔는데 꿀리고 싶지 않고 남자의 자존감으로 센 척하고 그러는데 약간 허당이고 그러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 이제 뭐 골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진실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마가렛에 대한 내 사랑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바꿀 거 그랬나봐요. 너무 쉽게 얘기했죠 서로. 김종국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와인 마실 때 호로록 잘하시던데 연습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디 있어요? 아니 평소에 와인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나요? 질문이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게 해드렸습니다. 와인? 아니 와인 마시는 방법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원래 와인 좋아하세요? 이거랑 또 같은 질문이죠. 약간 다른가요? 네 비슷해요. 네.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김종국 배우님의 앤드류는 상당히 강박, 결벽, 뭔가 결핍된 느낌이 강한데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표현에 신경 써서 하는 디테일이 어떤 건가요? 이런 것들 그것들에 포함된 게 이제 와인을 마시는 거나 어떤 어디가요? 게임 저는 게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연습할 때는. 그래서 요구했던 것도 온 뒤에 다 막 게임 투성이고 진짜 우리가 좀 구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고 동물 머리 같은 것도 사냥의 전리품처럼
크게 막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할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잘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는데, 여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결핍을 가지는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나트라는 게임 자체도 원작이 있나? 원작은 이름이 좀 더 길 거예요. 그 세나트라고 나와 있긴 나와 있었는데, 원래 각색되면서 그 얘기가 없었는데 세나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왜냐면 얘가 허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나트는 혼자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래되는 것도 맞고, 뭐 예전에 신들이 놀 때 뭐 자기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임들이래요. 근데 뭐 일종의 윷놀이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막 15일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닌데, 15일 동안 마일로를 골탕 먹일 작전들은 엄청 짰겠죠.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원작에서는 작전들을 짤 때 철저하게 많이 체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구멍에 든 쥐처럼 이렇게 몰고 가요. 근데 우리 작품에서 지금은 조금 어떤 상황이나 설정으로 많이 좀 쭉쭉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작은 거, 그러니까 큰 장화를 신기고 거기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광대 복장을 하고 올라오기 힘든 2층을 힘들게 올라와서 힘들게 돌아다니고 막 넘어지고, 그러다가 뭐 원작에서 뭐 틀니를 발견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의 그 작은 감정의 골들이 점점 쌓이고 막 이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게임, 결핍, 강박, 조금 내 어떤 존재나 뭐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좀 그리고 허영심? 뭐라 그러지? 약간 귀족들의 돈 있는, 뭐 되게 있는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위선이죠. 위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들이나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제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 질문을 몇 개를 후다닥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마가렛의 외형적인 모습, 이것은 뭔가 이렇게 좀 길쭉하면서 전지현이나 뭐 김혜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왜 약간 저 사람이 TV를 보면 있는데 내 주변에는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게임에서 하일과 목걸이를 숨기시는데, 김종구 배우님, 매 공연 전 어디에 숨길지 미리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숨겼던 장소 중에 정말 잘 숨겼다 하고 뿌듯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저기 마네킹 다리에다가 신발을 신겼었는데 오늘은 방향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반대쪽 어거지로 숨겼었는데 처음에 딱 넣었는데, 저는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숨길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찾았었는데 거짓말처럼 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마일로한테 자랑, 너였었니? 아니, 욱진이었나? 너 아니었지? 욱진이었을 거야. 마일로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신발을 여기다가 숨겼다고. 갑툭 같지 않냐. 그때 굉장히 뿌듯했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뿌듯했을까? 야, 그게 맞았나 보다. 아니야, 진짜 입장을 바꿔봐. 굉장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는데 김종구 배우님께 질문합니다. 나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앤드류 말버릇 중 와우에 담긴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위선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의 약간 있는 척하는 그런 거에 일종으로 클래식 뭐 이렇게, 저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특별한 어떤 분을 말씀드리긴 되게 좀 그런데요. 유명한 프로듀서세요. 뮤지컬 프로듀서인데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세요. 우리 뮤지컬
뮤지컬 공연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번 뮤지컬은 이렇게 발음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와우 물어봤죠. 그런 식의 일종이에요. 와우, 추임새인데 어떤 조금 위선 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하일 증거 힌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왜 노래로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여기서 노래를 할까? 라고 해서 사실은 하기 힘들고 거기서 갑자기 노래를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노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막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마일로 역할의 가장 큰 매력이 저라는 배우로서 생각해 봤을 때 연기하는 것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연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어쨌든 여러 명의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어려우면서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공연 중에 노래 하잖아요. 우리가 뮤지컬 같은 거 하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암만 없이 봐준단 말이죠. 노래인데 갑자기 연기를 하다 말을 하다 노래를 하는데 막 감정이 슬퍼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얘는 그걸 할 수 있는 애야. 얘는 그걸 노래를 얘 앞에서 할 수 있는 애야. 내 말을 전달하듯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노래로 선택할 수 있는 애야라고 저를 설득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예. 좀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마일로가 2층 창문에 매달려 있을 때 열쇠를 가지고 오면서 그림 보는 행동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내 질문이요? 너 오면서 그림 봤어? 저 그림 나 밖에 매달려 있느라. 그림이 저기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기 색감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일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명에서 거의 1년을 보내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소속이 대명 소속?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거의 다 했다 이제. 앤드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정문성 배우님. 내가 너의 매력을. 네. 글쎄요. 발목이 너무 시선 강탈인데 특별한 관리법이 있나요? 너 아니야? 그냥 보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발목입니까? 예? 누구야? 니하오. 정문성 배우님, 태아를 이틀 만에 어떻게 꼬셨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틀 동안 알려주려니까. 집에 가고 싶어. 왜? 나는 벌써 소문 끝나버렸네? 제발 그것만 알길 바랬는데.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나요? 디테일이 없답니다. 글쎄 이게 특별히 어떤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어떤 한 인물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하게 어떤 딱 하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그냥 네. 마일로로서 앤드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비슷한 질문인데 관객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뭐 여자, 사랑, 돈,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위치나 모습에서 굉장히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바닥이라는 것이 꼭 막 쓰러져서 피 흘리고 막 토하고 이래야 바닥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드러내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런 장치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둘은 얘가 처음에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화가 아닌 거예요. 서로의 목적이며 뭐 톤이 전혀 달라요. 그냥 나는 이 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얘는 이 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둘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전혀 상관없는데 둘이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 같은 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나 저기 마가렛 때문에 왔다. 너 마가렛 때문에 나 부른 거 아니냐. 우리 마가렛 얘기 좀 하자. 오케이 알았어요. 마가렛 얘기 좀 하자 이거야. 응? 그 얘기를 마지막에는 결국 하죠. 그리고 얘는 그 얘기를 들어요. 거의 뭐 처음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난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네. 만약 두 분이 한 여자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데 예,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는 넌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비슷한 말이고 복수를 결심한 이유가 그거래요. 나는 마가렛 얘기 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 마지막에 하려던 얘기를 처음에 사실 좋게 해서 가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가지고 장난을 쳤죠. 되게 심하게 끔찍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사실 이 상태로 사실 난 얘한테 안 갔어도 됐어요. 근데 굳이 갔던 건 정식으로 딱 허락을 받고 싶었던 거야. 딱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깨끗하게. 근데 이 상태로 내가 마가렛을 보는 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처음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이 사람은 날 쏘지 못한다. 그거 하나로 간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저는 마일로의 마지막 대사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구는 처음으로 뭐 소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고결한 어떤 존재를 봐요. 그래서 그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충격을 받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처음엔 분노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도 논리나 이성적으로 당신이 날 죽일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마지막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거기서 한마디 거두기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뭐 절실하고 애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고결한 척하는 친구가 아닌 고결한 어떤 존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똑같은 대상인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여태까지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처음 제가 몰랐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죠. 저한테는 없던 감정을 글이나 뭐 그런 걸로만 배웠던 그런 감정.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당신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리라는 얘기 듣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나 제가 진짜 사랑했던 저는 그 제 책 그런 거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랑했던 그 무언가들을 보고 굉장히 심한 멘탈 붕괴가 옵니다. 그 현재는 그 정도 시점이에요. 여기에 입으로 딱딱 소리 나는 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그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딱 그러면서 저인 게 밝혀지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알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 바뀌는 부분에서의 그 어떤 포인트가 왜 보통은 모습보다는 소리가 사람 기억에 더 남고 강아지도 왜 종치면은 침 흘리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짧고 강한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의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얘가 보석으로 절 꼬실 때도 저는 그 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돈이 있으면 제가 도와준다는 저게 있으면 그 내가 좀 걱정스러운 그 마간에서 어떤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뒤에 숨겨놓은 저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모든 배우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얘기할 때 어떤 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그게 질문이 되게 뭐야? 아버지 얘기할 때 복잡한 뭐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이 뭐였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아버지 이야기가 네. 뭐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로 연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기일 수도 있고 내 앞에서 하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나한테 특별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가 어쨌든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게 내 앞에 딱 놓여졌을 때 특별한 순간이지. 그 현실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왜냐면 사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불안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막 목걸이 힌트가 무슨 뜻이냐고. 힌트가 어쩌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뒀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힌트를 찾으셨으니까 그게 무슨 힌트인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가 찾았잖아, 내 힌트를 듣고. 어쩌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 잘 보일 수 있는 곳?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라면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쩌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얘기하죠. 투명할 정도로 빛나는 목걸이라고. 그것은 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 유리 잔에 볼펜을 넣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투명한 목걸이를 넣으면은 저 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뒤에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투명한 것이랑 투명한 것이 같이 있으면.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좀 대사 좀 수정할까요? 어쩌면 입을 대고 마시는 무언가 안에 있을 수도 있지. 네. 자, 정구 배우님, 앤드류에게 마간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지품? 아니면 진실로 사랑한 적 있나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그래? 질문이에요, 그럼? 태아는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까 전에 맨 마지막 장면과 연관 지을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정말 사랑했냐, 태아를 정말 사랑했냐라는 질문보다 전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경험을 해보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게 제가 사랑인지 안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나 말이나 그 진실 어린 그런 이야기들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서 제가 앤드류가 했던 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마가렛이나 페아보다는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소품? 솔수건? 저는 저술입니다. 적셔주거든요. 이 옷장 속에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입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쓰는 옷 말고는 옷걸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꼬맸어요. 떨어질까봐. 네, 어떡해. 아니, 너무 아쉽다. 가vil가에 대화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뭔가 느낌표를 다 이런 거 원하신 거였어요? 그럼 엄청 많지. 자, 나 이 질문이 너무 재밌어. 와인 디캔더라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왜 와인잔은 목 부분이 아닌 잔 부분을 잡으시나요? 저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와인 원래 이렇게 밑에 잡잖아요. 목 부분을. 그쵸? 온도 때문에 맛이 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레드 와인은 그냥 만져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정답은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원래 했던 건 그냥 있어 보이는 척하는 허당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뭔가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게 그냥 밑에 잡으면 되는데 막 맥주잔이나 소주잔처럼 이렇게 들거나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교양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닌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모습이 표현이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말 좀 잘한 것 같아요. 난 지금 네 말이 안 들려. 제가 무대에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이 문이 열렸을 때보다 뭐 사과 어쩌고보다 제일 놀랐을 때가 마지막에 여기 물을 뿌리잖아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한 번 왈칵 나오면서 이 물이 구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몸을 타고 뭐 다 젖었죠. 여기 팬티나 뭐 다 젖어가지고 여기 물이 막 고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갔지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공연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뭔데? 오늘 이게 공연을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게 와인잔에서 교양 있게 세나트를 보면서 별것도 아닌 세나트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앤드류를 마일로 어떻게 골탕 먹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게임을 이렇게 딱 하면서 교양 있게 와인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 씬인데요. 너무 깜깜해갖고 아니 보통은 프리셋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차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설마 와인잔이 엎어지진 않았겠지. 근데 조명이 싹 들어오는데 바닥이 흰건이 젖어 있고 저는 몰랐어요. 심지어 세나트가 쓰러져 있는 거야. 막 시작부터 나는 앤드류였어. 땀이 뚝뚝 떨어지더니 나는 앤드류였어. 이때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간 거 보셨어요? 저 집에 갔어요. 문 열려서 뛰어온 거야. 근데 진짜 이거를 다 닦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걸레 같은 게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공연 내내 눈에 걸리는 거야. 막 너무 닦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네가 내가 이걸 밟고 여기다 발자국을 계속 찍을까봐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원래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처음에 막 이렇게 닦는 이런 건 없고 처음에는 깔끔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연 중에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땀이 막 계속 나서 힘들었네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뭐 시간은 작고 뭐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 힘든 저희의 잣대로 판단하기 힘든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감히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고 대신에 저희가 어떤 질문도 빼지 않고 다 답변을 드리자 해서 겹치는 것들만 조금 추려가지고 모두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 혹시 내 질문이 빠졌다면 다른 것들과 비슷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이 무대를 채워나가는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나봐요. 여러분 집에 못 가시게 되면은 술 한잔 하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이상으로 영국 슬루스 관객과의 자꾸 영국이라 그러는 거야. 이상으로 연극 슬루스 한국 슬루스입니다, 여러분.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